네, 투자의 재발견 미다스에서 온 시간입니다.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 덕분에 우리 증시에서 화장품 기업들이 다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상장한 화장품 ETF를 통해 과거와 달라진 K-뷰티 투자 전략에 대해 살펴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울 화장품 탑3 플러스 ETF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솔 화장품 탑3 플러스는 K뷰티의 새로운 사이클, 즉 인디뷰티 전성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품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이 됐습니다. 인디뷰티가 고성장하는 시기에는 그 브랜드사들뿐만이 아니라 유통사나 ODM사들이 같이 주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는 유통사 그리고 브랜드사, ODM사의 각 핵심적인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브랜드나 유통, ODM 이런 각 밸류체인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K뷰티의 강점이 어느 하나의 브랜드라든지 어느 하나의 플레이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K뷰티 밸류체인 그 자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브랜드사랑 ODM사 그리고 유통사가 각각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화장품 지수에서는 그래도 대형 브랜드사들의 시가총액이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한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수익률이나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연초에는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수출 비중이 좀 큰 산업이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보편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견조한 수출 지표가 좀 확인이 되었고요. 실리콘2라고 해서 대표적인 수출 전문 유통사인데 실리콘2가 이제 사모펀드에서 1,5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실리콘2라는 이런 유통사가 있었기에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을 가파르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었었기 때문에 유통사의 공격적인 확장은 이러한 흐름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이 ETF에 대해서도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알령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과 이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중국 산업의 비중이 좀 높았었고 그리고 지금도 꽤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다른 글로벌 지역들에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좀 발목을 잡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한알령이 해제되고 중국과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보통 시장에서 계속 이익을 잘 내고 있는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부분이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스토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나 미국 시장에서 우리 뭐 K뷰티 새롭게 이제 등극하는 그런 인디 브랜드들이나 기존의 업체들도 좀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한국 화장품 산업이 작년에 미국이랑 일본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국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은 확실히 이제 K뷰티의 점유율이 다른 시장들에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이랑 미국이 사실 글로벌 최대 뷰티 시장이에요. 1위가 미국이고 그다음이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가거든요. 굉장히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인디뷰티 브랜드들의 사이클에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좀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탑3 종목이 가장 중요한데 탑3 종목 중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알엑스와 라네즈라는 브랜드를 대표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네즈랑 코스알엑스 브랜드 둘 다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도 굉장히 이제 상위권에 랭크가 되면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탑3 중에서 나머지 두 종목도 코스맥스랑
실리콘투인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이나 다른 글로벌 지역들로 진출을 하는데 1등 공신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K-뷰티 3.0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K-뷰티 3.0이 지금까지의 K-뷰티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K-뷰티 1.0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1.0은 내수 중심의 성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은 대형 브랜드들의 중국 진출 확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3.0은 인디뷰티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뷰티 3.0에서는 아무래도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그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이제 인디뷰티 브랜드과 같이 협업을 하는 ODM이나 유통사들의 중요성이 훨씬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략을 세웠던 것처럼 유통사와 ODM 그리고 브랜드사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를 하는 투자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ETF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전략을 조금 보신다면 어떤가요? 사실 저희는 이제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투자하기 괜찮은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저희가 국내 산업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산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산업이 뭔가 조선 산업처럼 글로벌 1등이라던가 해자를 가지고 있던가 그러한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작년에 이제 미국이랑 일본 같은 글로벌 최대 뷰티 시장에서 수입국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이러한 1등 산업 대열에 좀 합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를 하면 화장품 산업도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